채권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책에 롤링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뭔가 일종의 안전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개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채권의 위험을 잠시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위험은 뭐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만두고, 가격 위험이라는 건 내가 낮은 금리의 채권을 사놨는데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 채권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이자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사면 금리를 더 준다니까. 내가 보유한 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가격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채권을 매도하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금리가 되더라도 내가 처음에 받았을 금리는 끝까지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만 통제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생업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 돈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만기로 투자해야지를 결정하고 만기까지 기다리시기를, 그런 선택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아내한테 좋은 선물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채권에서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까 수익률 곡선 말씀드렸죠.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길고 뒷부분 가면 기울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냥 할 수는 없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생각을 해보면, 부분이 금리가 낮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높은 거는 단기 채권일수록 만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작아져요. 가격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격과 대응 관계에 있는 금리의 변동성을 커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은 사실은 가격 변동성이 조금만 금리가 변해도 크기 때문에 금리 자체의 변동 차이는 그 20년 만기나 30년 만기의 차이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쪽에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만기, 30년 만기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생겼다고 볼 때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내 채권은 가만히 그냥 시간만 흐르면 점점 이 선을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곡선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 효과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요 무렵쯤에 만기를 갖는 채권을 사두면 이게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런 자동적으로 가치가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롤링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유동성에 관심이 있는.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는 분들도 여기 있는 채권 사시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위쪽에 있는 채권을 사는 게 더 나으시겠죠. 근데 중간에 팔 분들도 적절하게 여기 있는 채권, 요 좀 높은 고점에 있는 채권을 사서 좀 낮은 쪽에 파는 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국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선 장기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략,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이 전략이 내년 가면 조금 바뀔까요?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는 게 정말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 놓였어요. 이제 특히 최근에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저도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뭐 유가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고 봐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라는 건 아주 근저에 돈을 증식하는 것보다 지키는 쪽에 더 무게감을 갖고 있는 투자거든요. 또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켜야 되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걸 놓고 채권을 그러면 분할 매수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거는 이제 한쪽에 계속 갖고 가야 될 관점이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는 채권의 비중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전쟁 얘기를 아주 짧게만 더 드리면 저는 전쟁의 가장 큰 그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의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 사실은 예전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하실 거 예상하셨었나요? 전혀 모르니까 그 완전 돌발악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네.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한 다음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장기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돌발악제가 참 이게 골치 아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외성이거든요. 그 의외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나타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몇 가지 의외의 이제 얘기들이 던져지고 있죠.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부터가 의외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스라엘이 뭐 강경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의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이 예를 들면 약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의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의외라는 게 늘 그렇지만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 그리고 그 특정한 사건 때문에 발생되는 여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의외여서 이런 의외는 사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산시장에서의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불리기보다 지키는데 힘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다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거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불리는 게 좋은 시점들이 옵니다. 그 불리기에 좋은 자산들 군에서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면 훨씬 지금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놓자. 다 안전자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100%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라는 건 항상 나쁜 쪽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은 채권, 그러니까 정책금리라는 거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두고 정책금리와 그거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분할 매수. 내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세상 상황의 불안정적인 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조정 이 관점에서 채권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채권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채권의 시대는 지속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늘 최성원 대표님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면 나의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이자 소득 있고 자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고 오늘 내내 강조해 주신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채권이고 어쨌든 지켜야 나중에 불릴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투자 수단이 됐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들한테도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서치를 해드려라. 그 부분을 가장 어찌 보면 자산의 형태로서 실천하고 있는 게 채권이기도 합니다. 주식도 채권도 항상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채권의 매력이다. 오늘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